안녕하십니까. 건강 읽어주는 닝닝 선생. 오늘도 짠맛의 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09페이지 어제 거에서 이을 건데요. 몸속의 체온 올리기를 지난번 어제까지 했고, 오늘은 전립선 이상과 요통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자입니다. 60대 중반에 H씨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 들면서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저리고 청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루에 삶의 질이 엄청 떨어졌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저리고 청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60대 중반인데 굉장히 노화를 심하게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볼일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몇 번씩 깨는 등 전립선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전립선 비대증인 분들이 많이 겪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잔뇨 증상이 훨씬 많고, 오줌을 넣어도 시원하지 않고 찔끔찔끔 새기도 하고요. 요실금처럼 소변에 문제가 생기자 외출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우울감도 생겼다. 하루에 커피를 두세 잔 마시고 빵과 과자 같은 단맛 나는 간식을 즐겨 먹는데 이게 60 중반에도 이런 걸 못 고치는 거예요. 젊을 때 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 50대 때 식습관을 잘 들여야 평생 좋은 식습관을 가져갈 수 있어요. 빵, 과자 즐겨 먹고 커피 많이 마시면 계속 물은 빠져나갈 건데 염도와 수분을 챙겨 넣어서 좋냐는 거죠. 이렇게 즐겨 먹으면 소금 섭취가 부족해서 몸의 입장에서는 몸속 염도를 맞추기 위해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하고 있었다. 왜냐면 물이라도 줄여야 소금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더위를 많이 타고 창문을 열어놓아야 잠을 잘 수 있어 스스로 열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 저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평소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거나 정수기에 냉수를 즐겨 마셨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속 체온이 떨어져 여기저기 굳거나 뭉치는 데가 생겼다. 일부러 싱겁게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식사만으로는 염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소금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대해진 전립선을, 이거 나오죠? 이 공부의 힘이 나와요. 제가 전립선 비대증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비대해진 전립선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해 식사 외에 따로 하루에 두세 번 깨끗한 소금과 물을 먹었다. 3g 정도의 소금을 털어넣고 미지근한 보리차 생수등을 마셔서 넘겼다. 아침 한 끼는 육기 잡곡으로 만든 곡물 식사를 했다. 찬물은 피하고 상온에 놓아둔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아래쪽 배 쪽에 온열 찜질을 꾸준히 했다. 잘 때는 바닥에 불을 넣어 등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공기는 선선하게 했다. 평소 찜질방이나 사우나는 답답해서 싫어했는데 바닥은 따뜻해도 공기가 서늘하니 잠도 잘 오고 답답함도 없었다. 자주 화장실을 가는 문제가 신경 쓰여 언제부턴가 물이나 과일 등 수분 섭취를 꺼렸는데 소금을 함께 먹고 나서는 물을 많이 먹어도 소변을 보는 횟수가 오히려 줄었고 한 번 볼 때 시원하게 볼 수 있었다. 이제 전립선 비대 증상이 사라지고 있죠.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방광의 기능도 좋아지고 단단했던 아랫부분이 부드러워졌었고 밤에도 깨지 않고 숙면 취하는 날이 늘었다. 소변 문제로 꺼렸던 외출과 여행을 하면서 생활의 활력도 되찾았다. 외출하기 전에 미리 소금을 잘 챙겨 먹는데 특히 장거리 여행을 갈 때면 잊지 않고 소금을 꼭 잘 챙겨 가서 섭취하고 있다. 80대인 현재 10년 넘게 소금 섭생을 꾸준히 하면서 전립선의 불편함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만성 질환도 없고 건치를 유지하고 피부와 외모도 10년 이상 젊어 보였다. 체력도 좋아 주위에서 비법이 뭐냐고 물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입맛대로 식사하면서 찌개나 국 같은 국물 음식을 즐겨 먹고 식사 외에도 하루 3에서 6g 정도의 소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수분이 80%가 가까이 된다. 어린 나무일수록 물기가 많고 나이 들수록 물기가 줄어들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늘 맹물을 나이가 들면서 맹물을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파란색 줄로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서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긴다. 뾰루지나 잡티 많이 생기시는 분은 꼭 소금 탄 물을 드세요. 깨끗한 소금이라도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드시라고 해요.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불순이 생기는 등 후유증도 있다. 그런데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크림을 바른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의 탈모가 심해진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나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진다. 심한 가래, 비염, 턱관절 이상이 온다. 사례, 턱관절 이상으로 알레르기 비염과 거친 피부를 가진 분의 사례예요. 턱관절 이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30대 후반 주부 NC도 30대 후반 젊으신 분인데 30대 후반 주부 MC도 엄청난 공포 속에 살았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다가도 턱이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없어 웃거나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치과 치료는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또한 가래가 항상 목에 달라붙어 있어 너무 고통스러웠고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두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오랜 기간 항생제를 써서 병원에서조차 걱정할 정도였으며 3년 넘게 무월경 상태로 조기 폐경 진단까지 받았다. 30대에 전형적인 냉증에다가 염분과 수분 부족 증상을 보였다. 게다가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잠시도 앉아있기 힘들 만큼 체력이 바닥이었다. 이런 경우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너무 냉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 보니 흡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소금만 먹으면 몸에서 반발작용이 심해 구토나 설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는 찜질과 족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냉하고 굳어있는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간담과 심포, 3초의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신맛, 떫은 맛 나는 음식과 함께 소금, 물을 먹어야 굳은 부분이 풀린다. 그래서 곡식으로 영양을 잘하고 질 좋은 소금을 먹으면서 일주일 단위로 양을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다. 며칠 지나자 단단히 막혀 뒤로 넘어가던 콧물이 앞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서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칠던 피부에 윤기가 돌고 턱 움직임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소금이 들어가 염증이 잡히자 비염 증상도 없어지고 가래는 묽어지더니 없어졌다. 입에 침이 나오고 소화액도 만들어져 식욕이 생기고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편해 먹는 시간이 즐겁다고 했다. 먹는 시간이 원래 즐거워야죠. 그 후로는 턱 빠지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크게 말하고 웃을 수도 있고 기운이 나서 육아와 살림은 물론이고 여행과 취미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직하게 몸을 개선시키셨네요.
그 다음 소금은 정력제, 신과 정이다. 몸 신과 마음 정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 살락스는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는 뜻이다. 살락스. 소금은 생식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금이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네, 어서 오세요. 네, 권혜경 원장님. 짠 바닷물의 물고기가 소금이 다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세계 전통 문화 곳곳에 나타난다.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육지 생물보다 새끼를 더 많이 낳고 소금을 운반하는 배에는 쥐가 들끓는다. 로마와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소금을 밟고 지나가는 전통이 있다.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신부의 신발에 소금을 뿌리는 전통이 남아 있으며 이집트의 성직자들은 성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금 섭취를 금지당했다. 생산과 풍요의 상징 소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신동선 원장님, 노신 원장님, 반갑습니다. 생산과 풍요의 상징 소금. 소금은 생산과 풍요의 에너지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신이 안 되는 부부는 소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소금 장수는 성욕과 정력이 강한 사내의 상징이었고 마을에 황락조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느리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천천히 부탁요. 마을의 신당에 있는 소금이나 성주 단지에 든 소금을 먹고 불임을 해결하려는 풍습도 전해진다. 니카라과 인디언은 옥수수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소금을 먹지 못하게 했다. 소금을 먹으면 성욕을 참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의 후이촐 인디언은 신과 교류한 뒤에는 소금을 먹지 않고 성관계도 갖지 않았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판화 남편에게 소금을 뿌리는 여인들 1157년을 보면 여인들이 원을 그리고 서서 남편의 엉덩이에다 소금을 뿌리고 있는데 그림 위에 이 소금과 더불어 튼튼한 체력은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라는 시구가 있다. 과거 아내들은 남편의 정력을 높이기 위해 소금을 뿌렸던 것이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찍어서 게시글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남편한테 하체를 벗기고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에요. 소금이 몸과 마음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소금은 천연 정력제다. 짠맛의 소금은 부인이 몇 명인가요? 여기로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네 명인데 동료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이 남자가 인기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남. 인기남. 서로 뿌리고 서로 먼저. 네. 하여튼간 잘 모르겠고 짠맛의 소금은 수기운인 신장과 연결된다. 이거 계속 제가 200페이지 넘는 동안 읽으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짠맛과 한의학에서 짠맛과 신장은 그냥 한 몫이다. 신장이 튼튼해야 심장도 튼튼해지는 법이고요. 신장이 다치고 나면 그 다음에 망가질 게 심장이고, 여기서 신은 신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해구신처럼, 해구신 그 물개의 그 생식기, 해구신처럼 생식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아, 그렇군요. 아, 짠맛의 소금인 물의 기운인 신장은
콩팥인 신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해구 신장 생식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져야 결과적으로는 내 생식기도 튼튼해지고 그 유지가 되는 법인 거죠. 신장과 방광뿐 아니라 자궁, 전립선 등 생식기를 모두 포함한다. 혼례를 치른 새신랑의 발을 때리는 것은 발바닥에 있는 족소음 신경의 용천혈을 자극해 첫날 밤을 잘 치르라는 뜻이 담겨있다. 기를 넣어준다, 힘을 넣어준다 할 때 용천혈. 소금 정력의 상징, 자궁은 소금의 바다. 기가 막히시네요.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도 실제 우리 만약에 수정이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 부부가 만약에 아이를 가질 때 체외 수정을 거칠 때 정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들이 헤엄을 쳐서 제가 한 2억 마리 되나요? 1, 2억 마리? 그들이 헤엄쳐서 가는 그 첫 번째 그 관문에 그 체액 있죠? 지금 얘기하신 자궁은 소금의 바다. 그 아이들이 헤엄쳐서 가는 것도 뒤에 꼬리 달린 건 아시죠? 머리랑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그냥 바다에서 나온 게 맞아요. 바다에서 진화돼서 이렇게 포유류가 돼서 거쳤잖아요. 양서류 거치고 포유류 거치고 직립보행을 하는 이 단계 동안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요만한 배아가 자라가지고 엄마 양수에서 10개월 동안 그때 뭐였습니까? 양수 안에 가득 찬 0.9%의 소금물, 각종 부유물들도 다 영양분이겠죠. 그 어머니가 먹은 게 거기에 양수에 가득 차는 거잖아요. 점점 커지면서 양수가 커지면서 배가 훨씬 더 불러오시는 거고, 양수의 양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 많아지려면 어머니가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되겠죠. 그냥 물뿐이 아니라 소금물 덩어리를 0.9%에 맞춰가지고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속에서 10개월을 살았던 어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류 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도 그냥 어류 출신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했던 아이들이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체액을 타고 가잖아요. 심동성 원장님 덕분에 공부했던 게 떠올라서, 이 양우들이 같이 공부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서로의 배워서 남주는 백억정신.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수기가 부족하면 아예 욕구가 생기지 않거나 의욕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않는다. 그러셨군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금방 타올랐다가 사그러지는 것이다. 너무 마른 장작은 빨리 타고 금세 꺼지지만 적당하게 젖은 장작은 오래 타는 법이다. 물과 소금 부족으로 탁해진 혈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면 쉽게 지친다. 그 소금의 첫 번째 가장 큰 작용은 정혈작용입니다. 정혈작용. 피를 맑고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심동성 원장이 공부한 걸 좀 또 다 뱉어내고 계시는데 잘 캡처를 해놓으세요. 여기 나오죠. 물과 소금 부족으로 탁해진 혈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면 쉽게 지친다. 좋은 거를 넣어줘야죠. 심장은 어차피 거쳐가면서 한 번씩 그냥 훗 뿌려주는 역할을 다시 동맥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주는데, 그냥 펌핑만 되겠습니까? 그걸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에도 당연히 혈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요 말인 거예요. 빨리 흥분은 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불이 꺼지고 만다. 수기의 신장이 튼튼해야 아래쪽으로 기혈을 끌어오고 당겨올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이 계속 위로 뜨다 보니 생식기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요. 물의 기운은 위로, 우리가 머리는 차갑게, 하강, 불의 기운은
아래로 수승 하강이 되어야, 그래서 아래쪽은 따뜻해야 되고 배 쪽 아래부터는 다 따뜻해야 되고요. 머리는 차갑게 항상. 열이 계속 위로 뜨다 보면은 수승화강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수화, 수강 하승이 되는 거죠. 수강 하승.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자꾸 열이 되면 머리는 열이 더 이상 올라가면 실제 괴사가 일어나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물이 마르면, 뇌를 보호하는 물이 마르면 되지 않기 때문에, 뇌촉수액이 뇌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두부처럼 둥둥 떠 있는,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는 이 뇌를 두부 같은 말랑말랑한 걸 보호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뇌촉수액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저희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가시면 점점 나의 혈액은 탁해지고 더 걸쭉걸쭉해지고 나중에 고추장 같은 혈액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막아도 막힙니다. 실제 그 뇌혈관 질환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는 보통 많이 터지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실제 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하신 분들의 90%는 막히는 거, 색전, 혈전 이런 것들이에요. 막히는 게 많고요. 막혀서 가는 거예요. 막혀서 부풀러 올라가지고 터지기 직전에 가는 겁니다. 순환이 되지 않고 신경을 누르거나. 그게 90%고 터지는 건 10%예요. 달달 외워두십시오. 막히는 겁니다. 걸쭉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면 훨씬 더 잘 막힐 수가 있겠죠. 빠르게.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선한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시고, 물로, 염도로 혈액의 정상 염도와 농도를 맞춰주는 2리터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2리터보다 더 먹으려고 닝닝차를 먹는 걸 노력을 하시면 내 건강에는 도움 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수술을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을 몇 번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십시오. 네. 미네랄이 더 많은 소금이라면 무조건 그걸 선택을 하세요. 이미 찾아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제 속만 답답한 겁니다. 이미 찾아놨습니다. 신원봉 교수님하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세요. 노력해보세요. 요건 다시 한번 읽고 요거 마지막 제가 넘기도록. 물과 소금 부족으로 탁해진 혈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면 쉽게 지친다. 빨리 흥분은 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불이 꺼지고 만다. 수기의 신장이 튼튼해 아래쪽으로 기혈을 끌어오고 당겨올 수가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수승화강이 되지 않아서 열이 계속 위로 뜨다 보니 생식기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어 발기부전, 조루증, 정력 감퇴가 온다. 혈관이 굳거나 불순물이 많이 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 노화로 탄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네. 명상하는 데서 항상 얘기하는 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명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수기운인 연하고 미끌미끌한 기운이 약해져 단단하고 뻑뻑해진다.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정자수가 감소하고 분비물의 점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정액이 끈적끈적하거나 색깔이 탁하잖아요. 그거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 보였다.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의 수분이 완전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정상 오줌이 어떤 농도인지 정확히 아시죠? 연한 노란색. 진한 노란색이어도 문제고 오렌지색으로 가고 있으면 이미 간이 엄청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급성간염에 걸려봐서 합니다. 거의 갈색인 오줌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내 진한 노란색, 연한 노란색까지 찾는데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려요. 꼬박 입원해서 격리 당해가지고. 여자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요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정자수가 감소하고 분비물의 점성이 높아진다. 여자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분비물이 충분히 나오거나 성욕이 없어져 나오지 않거나 성욕이 없어져 성관계 자체가 힘들어지기도 한다. 정력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소금과 물을 충분히 미네랄이 가득한 소금을 드셔보시란 얘기예요. 충분히. 먹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완전 유치원 같은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먹어보는 거죠. 그것도 안 해보고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죠. 혈액부터 맑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부터 다시 뚫어놓고 시작해보자고요. 건강을 챙길 때.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고, 소금이 물을 잡아 당겨 놓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삼투압 작용. 소금밖에 해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충분히 보유할 수가 있고 호르몬과 분비물 등의 진액을 만드는 원재료로 쓰인다. 모든 체액에, 위액에, 위산에 다 물을 만드는 거, 심지어는 근막이 콧물처럼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역할도 다 수분입니다. 그거 해놓고 근막 치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왜 근막을 열어놓으면 자꾸 물을 많이 마시게 될까? 왜 내가 물을 중간중간 마시게 하면 왜 치료 효과가 더 좋을까? 이거 엄청난 발견이거든요. 예, 신 교수님 통해서 배우고 저도 몸에 넣어서 배운 거예요. 왜 하루에 물을 몇 잔 안 먹던 사람이 왜 수기 치료 받으러 와서 1시간 동안 물을 1리터 이상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달래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금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소금과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미네랄까지 같이 들어가서 필수 미네랄 미량의 수십 종의 것을 같이 먹어줄 수만 있어도 매일 이게 중요하다고요. 매일 밥 먹고 숨 쉬듯이 물과 염도도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신생아처럼까지는 못 돌아가도 수분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수분의 1%만 부족해도 큰일 납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암 환자고요. 온도가 1도 내려가면 암 환자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정상인인 거예요. 체온 말씀드린 거예요. 체온. 그 체온을 정상으로 지켜주는 거의 시작도 물과 염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장이 제 역할을 해주어 혈액이 맑아지면 순환이 원활하고 건강한 성생활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자궁 근종, 건선, 탈모, 전립선, 관절염 등 다른 문제로 소금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부관계까지 좋아졌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는 한다. 정력은 생명력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일본의 초식남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소금 부족도 그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 성욕 감퇴 요거 이어갈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서 내일도 한 번 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고 차가운 커피를 즐기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네요. 엄마 집이 자궁을 얘기하죠. 엄마 집이 차갑고 혈액이 잘 안 도니 심장이 잘 자라지 않고 고혈압을 떨어뜨리는 호흡은 천천히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30분 정도에서 끊어요. 보통 시간 제한이 있나 보군요. 시간 제한은 없는데 다음 분들 찍으시라고요? 네, 물과 소금이 체온 정상이었지. 맞습니다. 저혈압은 호흡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걷기가 중요합니다. 어류, 주류, 감류, 조류, 형상의학에 대하여 형상의학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따라 오장의 허실을 찾아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한의학 영역의 한 분야입니다. 보이는 것을 기초로 장부의 허와 실을 보고 드러난 형상을 보고 체질을 보고 드러난 생김새를 보고 정기신혈로 나누어 사람을 변증하고 치료합니다. 어쨌든 형상의학의 형상의학의 대표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 게시글 아래 아까 그 그림
남자한테 소금을 뿌리는 여성들에 대한 거 소금이 기초다.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물 이런 거의 기초도 결과적으로는 체액이 다 관여하는 것들이에요. 체액이 무너지면 큰 염증 상태에서 살게 돼요. 우선 피부가 싹 개선되는 게 제일 빠른 효과거든요. 머리에서 윤기가 나고 이게 실제 쉽지 않아요. 손톱, 발톱에서 구름 생기는 것들이 없어지고 손톱, 발톱이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필수 미네랄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좋은 물과 좋은 소금 찾기 어렵겠지만 그런 소금을 찾아냈다면 진짜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드셔보시는 걸 강추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대표 끝나고 들어오셨네요. 네, 녹화해놓은 거 오늘 내용이 너무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또 생식기와 뭐 성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성의 능력에 대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꼭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몇백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책 읽어드린 내용이. 네, 제일 빨리 닝닝차 먹고 제일 빨리 개선되는 건 1, 2주 안에 피부예요. 피부 2리터씩 하루에 2리터 많은 양이 아닙니다. 성인 기준 2.5리터가 수분을 넣어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수분 말고요, 닝닝하게 간을 해서 이온화 시켜서 넣어주는 일, 빨리 혈액에 도움을 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노화를 막는 방법이에요. 내장기가 다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일, 근막기를 다시 끈적끈적한 콧물처럼 만들어주는 일, 그 다음에 수기. 수기하다가 닝닝차 계속 달라는 분들은 계속 먹이세요. 다 내고객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제가 10개월 동안의 임상치입니다. 2년 동안의 임상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